비잔틴은 어떻게 살아남았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 제국 이후의 세계에서 비잔틴 제국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왜 세계의 문명이 갈라지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세기와 8세기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놀라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이슬람이 급격히 확장하며 오랫동안 로마와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지역을 장악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비잔틴 제국이라는 형태로 계속 살아남습니다. 결국 750년쯤이 되면 세계의 문명이 형성됩니다. 비잔틴 문명, 서유럽 문명, 이슬람 문명. 이 세 문명은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모두 로마라는 공통된 뿌리를 가진 형제 문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한때 거대한 로마 제국의 일부였지만 7세기 이후 급격히 축소됩니다. 북아프리카와 스페인, 중동 지역을 잃고 영토는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작아졌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콘스탄티노플의 강력한 성벽. 둘째, 세금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군대 유지. 셋째, 테마라고 하는 군사 행정 시스템. 특히 군인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지역 단위로 방어하게 만든 시스템은 비잔틴을 매우 탄탄한 방어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비잔틴은 동시에 여러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동쪽에서는 페르시아, 북쪽에서는 슬라브와 불가르, 남쪽에서는 이슬람 세력. 특히 7세기 초 페르시아는 예루살렘과 이집트까지 점령할 정도로 강력했지만 황제 헤라클리오스의 반격으로 다시 밀려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큰 대가를 남기죠. 도시가 파괴되고 인구가 감소하며 국가 재정이 약화됩니다. 이 틈을 타서 이슬람 세력이 급속히 확장하며 세계 질서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도시의 쇠퇴입니다. 대표적인 도시 에베소를 보면 이 변화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한때 번성했던 도시가 전쟁, 지진, 전염병, 그리고 이슬람 공격으로 점점 축소됩니다. 시장과 광장은 사라지고 공공생활은 줄어들고 교회와 가정 중심의 삶으로 이동합니다. 도시는 점점 요새처럼 변하거나 아예 버려지기도 합니다. 대신 농촌이 중심이 되죠. 사람들은 작은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고 마을 공동체는 더 폐쇄적이지만 국가의 통제는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질문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은 왜 이런 재앙을 허락하시는 거야?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성상 파괴운동, 즉 아이코노클라즘입니다. 일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 것이다. 그래서 황제와 군대는 성상, 아이콘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특히 수도원 공동체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신앙, 하나님과 제국의 관계를 둘러싼 깊은 충돌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명은 무너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비잔틴은 작아졌지만 살아남았고 도시는 무너졌지만 공동체는 유지되었으며 신앙은 흔들렸지만 더 깊어졌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남고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비잔틴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